이란의 전쟁 소식이 뉴스를 도배하고 환율과 기름값은 하늘을 향해 치솟고 물가는 서민의 장바구니를 짓누르던 2026년 3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쳐 있었습니다. 내일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의 벚꽃 감동 스토리가 잠시나마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단 한 달 안에 세계에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지구 반대편까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극장에서 시작됐습니다. 2026년 2월 4일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했습니다. 억울하게 왕위를 빼앗기고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된 조선 6대왕 소년왕 단종의 이야기, 그리고 그 곁을 목숨을 걸고 지킨 촌장 어몽도의 이야기, 권력에 짓밟힌 힘없는 왕과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 곁을 지킨 한소 시민의 이야기는 600년 전 역사이지만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개봉 31일째 1000만 관객을 돌파했고 40일째 1300만, 그리고 개봉 45일 만에 역대 흥행 5위인 1400만 관객을 넘어섰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추세라면 1500만 관객에도 도전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동이 한국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영화는 2월 13일 LA, 달라스, 시애틀, 샌프란시스코에서 북미 선공개를 시작했고 이후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시카고, 마이애미, 토론토 등 미국과 캐나다 전역으로 확대 상영됐습니다. 북미 시장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개봉 2주 차에 이미 범죄도시 4의 북미 성적을 추월했으며 3주 차에는 서울의 봄과 극한 직업의 기록마저 넘어섰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극장에서도 상영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인근 페어팩스 극장에서는 10개 남짓한 상영관 가운데 3개의 상영관이 동시에 이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달라스의 한 극장에서는 평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상영관이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플레이노에 거주하는 한 관람객은 실화에 바탕을 둔 영화인 줄 몰랐는데 새로운 역사를 알게 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낯선 이름 단종. 600년 전 조선의 비운의 왕을 알지 못했던 전 세계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역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한국 역사를 묻는 글들이 SNS와 커뮤니티에 넘쳐났습니다. 미국에서 새 학기째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한 학생의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아직 잘 모르지만 이 영화를 보면 아이가 어떤 질문을 할까 기대가 된다. 한국 역사가 영화 한 편을 통해 세계교실 안으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일주일 예정이었던 미국 개봉 일정은 반응이 뜨거워 연장됐고 또 한 번 연장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전역 80개 이상의 도시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상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는 2026년 한국 이야기의 힘이 세계 어디서든 통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국내 1400만의 눈물을 닦아주고 지구 반대편 극장에서도 낯선 역사에 가슴을 두드리게 만든 영화. 그것이 왕과 사는 남자가 써내려간 감동의 첫 번째 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감동 스토리는 지구 반대편 할리우드에서 터졌습니다. 2026년 3월 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 세계 최고 권위의 영화 시상식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 이날 K-팝 데몬 헌터스가 디즈니의 주토피아 2, 픽사의 엘리오를 모두 꺾고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무려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K-팝 걸그룹이 노래로 악령들로부터 세상을 지킨다는 신선한 발상. 자기 혐오에서 자기 긍정으로 나아가는 보편적 서사. 무당, 저승사자, 조선 민화 속 호랑이와 까치까지 담아낸 한국 전통 문화의 현대적 재해석. 이 작품은 K-팝이라는 장르를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이 이날의 감동을 완성했습니다. 주제가 골든으로 주제가상을 받은 가수 이재. 어린 시절 K-팝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놀림받았던 그녀가 할리우드 무대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돌비 극장의 할리우드 스타들은 응원봉을 손에 들고 골든의 라이브 공연을 즐겼습니다. 골든글로브 2관왕, K-팝 최초 그래미 수상에 이어 오스카 2관왕까지.
AP통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다시 세계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동 스토리. 2026년 3월 21일 토요일 밤. 세종대왕 동상이 굳건히 서 있는 광화문 광장. 조선 600년의 역사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열망이 켜켜이 쌓인 이 공간에서 전례 없는 역사가 쓰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이 3년 9개월의 공백을 마치고 7인 완전체로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정규 5집, 그 제목은 아리랑. 130년 전 타국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불리던 바로 그 노래가 2026년 BTS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세계로 울려 퍼졌습니다. 공연은 경복궁 근정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왕이 걷던 길 어도. 그 위를 BTS 7명이 걸어 나왔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빠져나간 광화문 광장. 그 자리에 보라색 띠를 맨 사람들이 하나 둘 나타났습니다. 손에 든 것은 응원봉이 아니라 쓰레기 봉투였습니다. 아미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묵묵히 쓰레기를 줍던 일본인 팬 2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韓国のアーミーがこの光化門広場でステージが終わった後にゴミ拾いをして帰ろうっていう私は日本の皆さんの取りまとめをしているんですけど BTS がステージをした後に綺麗に来た時よりも綺麗カムバックの最高のお祝い一緒にカムバックを完成させたいと思ってみんなで綺麗に 경찰에 따르면 인파 사고 등 중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공연이 끝난 뒤에도 관람객들은 안내 요원과 경찰의 통제에 따라 질서 있게 귀가했습니다. 10만 명이 다녀간 자리에서 그것이 아미가 남긴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광화문은 그냥 콘서트장이 아니었습니다. 공연 3주 전인 3월 1일부터 18일 사이 이미 11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2.7% 증가한 수치입니다. 10대와 20대 젊은 방문객은 각각 40%와 35.2% 급증했고 유럽에서는 무려 51%가 늘었습니다. 호텔 예약은 전주 대비 103% 폭증했습니다. 광화문과 명동, 인사동, 동대문 인근 숙소들은 이미 만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BTS에 관심 없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K-팝이라는 장르가 낯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온 그 가족이 광화문 근처 식당에서 사 먹은 비빔밥 한 그릇. 스위스에서 온 팬이 편의점에서 집어든 한국 음료 한 병. 일본에서 온 20대가 인사동 기념품 가게에서 고른 조각보 한 장. 이것이 쌓이고 쌓여 우리 동네 골목 가게의 작은 온기가 됩니다. CNN은 이 공연을 BTS의 문화적 귀환이라 표현했고, 로이터는 서울과 광화문이 음악과 관광, 도시 경험이 하나로 어우러진 국제적 이벤트 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바라보는 그 길 위에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팬들이 그 노래에 화답하러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들이 우리 골목을 걷고, 우리 가게에서 밥을 먹고, 우리 시장에서 기념품을 샀습니다. K-팝이 좋아서든 아니든 그 모든 것이 이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한 달 안에 일어난 3가지 기적. 1,400만 관객의 눈물을 닦아준 왕과 사는 남자. 할리우드 돌비 극장을 K-팝으로 물들인 K-팝 데몬 헌터스. 그리고 190개국 팬들의 시선을 광화문으로 불러 모은 BTS의 귀환. 혹자는 이것을 국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란 전쟁, 고물가, 고환율로 무너져 내릴 것 같던 마음이 잠시나마 환해질 수 있다면 그 맛에 취해 이 순간을 즐기는 것도 삶의 지혜입니다.